곧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이번 주 15일에서 17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16일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인도네시아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40억 달러 수준의 발전 사업과 6억 달러 수준의 가스 사업, 인프라 구축 차원의 경전철 사업 등의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전 사업은 수마트라 슬라탄 및 떼보 석탄 화력 발전 사업, 찔레본 2호기 석탄 화력 발전 사업 등 총 4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발전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철도시설공단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즉 작프로 간의 자카르타 도심부 20km 구간 내 경전철 건설 사업 협력도 이루어집니다.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현지 정부가 교통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가 핵심 사업인 제3차 중기 개발 계획에 따라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전, 교통망 정비, 구축 사업 등에 총 5,500조 루피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6.75%로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19명의 시장 전문가 전원이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3번 기준금리를 하향했지만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만 인도네시아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고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3.6%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지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7%가 감소한 114억 5천만 달러를 나타내며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수출이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인도네시아는 관련 이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4월 달 석탄 수출이 300만 톤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북반구 지역의 동절기가 끝난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수입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월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6%가 감소한 10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의 상승에 따라 상대적 구매력이 약화된 것이 수익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되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예상보다 한층 매파적인 신호를 금융시장에 전달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FOMC는 6월 회의라는 특정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4월 회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2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고용시장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인플레이션 회복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된다면 6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과반수의 의원들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과 중국 환율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칠 리스크를 염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에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19일 미달러당 13,550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255루피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9.1원 상승한 1,19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1,193.3원 이후 2개월 만입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5월 19일 8.82원으로 전주 대비 0.03원 상승하면서 미달러화 대비 원화의 약세폭이 루피아와 비교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5월 19일 7.77%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 중반 7.7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낙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5월 19일 4,70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전주 대비 99포인트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조 8천억 루피아에서 9조 3천억 루피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나 스낵과 같은 식음료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재무부는 정부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부는 현재까지 소비세 금액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개별 상품에 대한 세금은 200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98억 개의 플라스틱 봉투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 중 95%는 자연 분해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환경부는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를 발표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소매업자들이 손님들에게 플라스틱 봉투를 제공하는 경우 200루피아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정책에 대하여 16개 산업협회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소비가 하락하고 산업은 침체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410개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식음료 협회는 올해 식음료 매출이 지난해보다 8% 상승한 1,35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새로운 소비세 정책이 발효된다면 매출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 총 생산에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반 조코위 대통령은 매년 전력 수요량이 7,000메가와트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까지 35기가와트의 발전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애물 때문에 계획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30%에 해당하는 1,942메가와트에 대해서만 전력 구매 계약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목표치의 10.5%에 해당하는 3,742메가와트에 대해서만 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상태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기일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 증대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률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재 87.35% 수준인 전력 공급률을 2019년까지 97.3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총 발전 용량은 55.5기가와트로 주로 자바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은 전력 수요량이 전력 공급량을 초과함에 따라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영전력회사인 BLN의 대표이사 소프얀 바세이르는 발전시설과 송전탑 그리고 변전 설비의 건설과 관련하여 특히 수마트라, 자바, 파푸아 지역 내에 소재한 지역사회로부터 토지 취득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중부 자바 지역의 2개의 1000메가와트급 밭당 발전소 건설 사업은 토지 취득 분쟁으로 2011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3월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에는 유럽연합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를 맺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토마스 램붕 무역부 장관은 지난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역 장벽이 있으며 세파와 관련해서 조코위 대통령이 2년 안에 협약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원자재 시장이 호황이었던 시절 인도네시아는 제조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경쟁국들은 7, 8년 전부터 투자 유치와 무역 장벽 철폐 등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의 비석유 가스 부문 수출액은 연간 1,600억 불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인 1,500억 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프트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에 가입한 베트남은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 대비 관세 부문에서 15에서 17%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민들이 선호하는 관광 지역은 어디일까요? 온라인 호텔 예약 전문 업체인 아고다가 발표한 5월 초 연휴 기간 중 호텔 예약이 많았던 인도네시아 내 지역 순위에서 발리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훌륭한 숙박시설 덕분에 여전히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2위는 예상을 뒤엎는 지역으로 자카르타였습니다. 휴일 기간 동안 보석 박람회, 영화 상영회, 도서전 등이 개최되어 휴가를 떠나지 않은 자카르타 시민들이 한산해진 도로를 이용해 여러 박람회를 하루 동안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은 반둥이었습니다. 반둥은 시원한 날씨와 맛있는 요리, 네덜란드 식민시대 건축물 등을 구경할 수 있어서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역은 보르보드르와 빠람바단 사원 등 유명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는 족자카르타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호텔이 이루어진 지역은 바탐섬이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도시 혹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짧은 주말 동안 애용하는 휴가지로 주로 알려져 있는 바탐섬은 맛있는 해산물과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탐섬은 자유무역지대, 즉 프리 트레이드 존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골프 여행을 떠나거나 면세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관광지 선택에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으신 지역이 있으시다면 다음번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o